안녕하세요. 그림과 시를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뒷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뒷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또 정작 나의 뒷모습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뒷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가끔 진실을 감추기 위해 앞모습을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는 있지만 뒷모습까지 신경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의 뒷모습은 순수하고 솔직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 들었던 얘기 중에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랑하는 이성이거나 또는 가족이거나 또는 친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든 특정한 사람의 뒷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안개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19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낭만주의 풍경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또 다른 대표 작품 창가의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뒷모습만을 볼 수 있기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의상과 또 그녀의 자세만으로도 중후한 중년의 여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일부분만 노출된 실내 공간만으로도 중산층 이상의 저택이라는 것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실내에 갇혀있는 여인이 창을 통해 바깥 세상과 소통하려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혹은 실내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려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마도 감상자들마다 자신의 현재 기분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의 다양한 내용으로 보이실 겁니다. 결국 그림을 보는 주인공은 관람자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재미가 있고 힐링이 되며 삶에 힘을 주는 에너지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책에서 읽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그림 속 주인공과 그림을 보는 감상자의 시점이 같아서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환경이 동일하게 설정이 되는데 그것은 곧 그림을 보는 감상자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림 속 창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폐쇄적인 상태를 묘사하므로 주인공의 내적 심상이 답답함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의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여인의 몸짓이 적극적으로 창밖을 향해 있으므로 소통하려는 마음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의 날씨가 맑고 화사하다면 그림 속 여인의 심리 상태 역시 밝고 건강한 상태임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림 속 주인공과 그림을 감상하는 관람자들의 시각 역시 동일하다는 생각도 갖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듣고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인의 뒷모습이 좀 행복하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읽어냈습니다. 한동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집안에서 요양을 하던 한 여인이 있는데 건강이 후전되어 화장도 하고 또 옷도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아직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창밖으로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오랜만에 세상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그림에 그려지지 않은 장면이 있다면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는 남편이나 가족들의 밝은 얼굴일 것입니다. 그림을 보는 것에는 정답이 없으니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림들을 보면서 자신의 시선과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그림을 감상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재미가 생길 것이고 또 나의 정신적 힐링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의 화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늘 죽음과 함께 했다고 할 만큼 어린 시절 많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7살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또 어린 시절 2명의 누이도 죽었으며 특히 그에게 가장 큰 죽음은 남동생의 죽음이었습니다. 13살 때 프리드리히는
동생이 얼음이 연 호수에 빠져서 익사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는데 동생 요한 크리스토퍼가 위험에 빠진 자신을 구하려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에게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으며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까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비주의의 짙은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자연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 주요 관심사는 자연에 대한 성찰이었고 무한한 자연에 비해 인간의 유한성을 풍경화로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프리드리히나 윌리엄 터너 그리고 존 컨스터블과 같은 미술가들은 자연을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인위적인 측면과 대립되는 신성한 창조물로 묘사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특히 그의 풍경화 속 인물들은 주로 뒷모습으로 그려졌는데 그것은 그림 속 등장인물과 감상자를 같은 시선으로 만들어서 웅장한 자연의 모습에 압도되는 인간의 모습과 자연에 대비되는 인간 삶의 덧없음 등을 관람객도 함께 느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한때 인기가 있었던 그의 명성은 독일 낭만주의 운동이 리얼리즘으로 넘어가면서 낡은 것으로 치부되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해 그는 대중들에게 잊혀진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잊혀진 낭만주의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고 그의 신비스러운 풍경화는 당시 예술적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서 19세기 말의 상징주의자들과 20세기 막스 에른스트와 르네 마그리트 등의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명화 창가의 여인을 통해 여러분들도 자신의 뒷모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시 한 편을 읽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목 아름다운 사람.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를 만났습니다. 그대가 또 다른 나이기를 바랬습니다. 죽도록 내가 그리울 때 한없이 네가 보고플 때 그것이 우리이기를 소망했습니다. 원피스 끝자락에 그대의 마음이 있고 셔츠 소매 끝에 제 사랑이 매달려서 끊임없이 하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어제의 그대보다는 오늘의 그대가 세상에 존재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그대를 사랑했습니다. 신께서 내린 선물에 감사하며 내일도 오늘 같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